자, 그러면 2년 뒤 조선업체 입장에서 호재가 뭐가 있을까? 제가 뽑은 건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쟁 여파가 잦아들고 경기 악화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전쟁 여파, 어쨌든 뭐 전쟁이 계속 클라이막스로 쭉 치고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에 따른 여파로 경기 악화, 인플레에 따른 그다음에 또 경기 악화, 경기 저하,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 대부분 원자재 가격들이 많이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쭉 하락을 하면 뭐 후판 가격도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이미 뭐 발주를 해놓은 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인도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대한 제재, 하지만 전쟁은 잦아들더라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계속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유럽의 LNG 의존도는 더욱더 높아질 겁니다. 왜냐? PNG를 그 러시아가 자꾸 이렇게 뭐 잠가라 밸브 이런 거 시전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 불안전성이 높잖아요. 에너지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천연가스를 바로 미루고 뭐 다른 걸로 다 대체를 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원자력을 짓든 재생에너지를 깔든 뭐 수소를 하든 다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1, 2년 안에 이것들이 다 되기가 되게 힘든 구조잖아요. 재생에너지도 뭐 좀 빨리빨리 된다고 하지만 이미 할 만한 데는 다 돼 있고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재생에너지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곳들도 찾아야 되고 시설도 이제 설비도 갖춰야 되고 이걸 돌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2년이 그렇게 넉넉한 시간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뭐 화력발전소를 뭐 독일 같은 데서 뭐 짓는다고 하더라도 화력발전소는 뚝딱 하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화력발전소를 지어도 대부분 그건 석탄보다는 LNG를 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 그러면 천연가스를 어디서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면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LNG 사용이 더 늘고 의존하는 비중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죠. PNG를 대체를 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운반선이 계속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뭐 카타르뿐만 아니라 다른 LNG 생산국이나 아니면 LNG 운반 업체들이 이런 운반선 발주를 계속 할 수도 있고 지금 높은 가격에서 우리가 많이 수주를 받아놓고 2년 뒤에 원자재 가격 하락이라든지 아니면 운반선이 이제 공급할 수 있는 것보다 수요가 더 많아서 가격이 높아진다든지 이런 가능성으로 좀 이득을 좀 많이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악재는 좀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항상 호재보다는 악재에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돈을 벌기도 되게 힘들지만 지키기는 더 힘들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악재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경기 침체가 호조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또 반대로 생각하면 굉장히 큰 악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적으로 오면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전자산에 많이 몰리게 됐죠. 그러면 그 안전자산이란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는 게 달러지 않겠습니까? 그럼 달러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면 다른 통화들은 그만큼의 가치가 더 하락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바로 환율이 문제가 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고환율 이러는데 이것보다 환율이 더 높아지면 원자재 가격 하락보다 환율이 상승폭이 더 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재료비가 싸진 게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기 불황에 따른 침체에서 오는 원자재 가격 하락과 환율 효과 이거는 서로 반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만약에 러시아 제재가 2년 안에 풀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사태를 몰고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조선업체가요, 꾸준히 잘 나가다가 한 방에 훅 간 사건이 한 번 있죠. 언젠가요? 2010년부터 쭉 수주해왔던 해양 플랜트 사태를 기억들 많이 할 겁니다. 이때 해양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많은 문제점도 있어요. 뭐 저가 수주 문제점도 있었고요. 그리고 해양 플랜트 자체를 우리가 기술이 많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수주했다라는 비판도 있고요. 간단하게 그냥 제가 한 일화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제 대형 조선사 중에 하나인데 이곳 이제 뭐 어디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이곳에서 그때 당시에 1년에 해양 플랜트를 딱 건설할 수 있는 게 2대, 그러니까 2기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요, 하도 수주가 많이 나오고 비싼 가격이 오고 경쟁이 붙다 보니까 4기, 5기 이렇게 수주를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 능력이 2기밖에 안 되는데 4기, 5기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과포화 상태가 되고 인력 구조도 다 재배치해야 되고 재료 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을 거고 인도 기일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발생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다 많이 수주를 해놨는데 갑자기 어떻게 됐습니까? 2014년 이후에 셰일가스 터지고 14년부터 이제 유가가 폭락을 하면서 16년까지 저유가 상태가 굉장히 길어졌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그 발주를 한 곳에서는 사실 해양 플랜트가 필요가 없으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이제 인도를 미루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다 조선사가 안게 되는 겁니다. LNG선은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적지만 그래도 혹시나 그런 가능성도 조금 생각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PNG 운반이 다시 재개가 돼서 유럽이 LNG 의존선을 낮추겠다면 지금 뭐 100척을 하겠다. 어디에서 몇 척을 더 수주를 했다. 근데 이미 우리는 일감이 정확하게 뚝뚝뚝뚝 이렇게 배분을 해놓고 순차적으로 내보내고 우리는 이미 그 기대감이 다 있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갑자기 필요 없어지면 거기에다가 아직 지어지지도 않았다. 취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계약 조건이 현저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굉장한 그때부터 뭐 법정 싸움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악영향이 미칠 수 있는 겁니다. 설사 비용적으로 이렇게 손실을 보지 않더라도요. 뭐 법정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평판이라든지 관계, 네트워크 이런 관계에서 보면요. 결코 호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반드시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철광을 만들 때 가장 주요 재료 두 개가 있었죠. 철광석과 그 다음에 제철용 석탄, 코크스 같은 게 있는데요. 이게 원자재 채굴 비용이요. 갈수록 엄청나게 상승을 할 겁니다. 특히 석탄 같은 경우에는요. 많이들 사용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석탄에 대한 깨끗하게 하기 위한 정화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을 하면 굉장히 부담이 되게 합니다. 이것 때문에 수소 환원 처리라는 것도 내보내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철광석에는 철만 있는 게 아니라 철이 화합물 형태로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 화합물에서 이제 Fe 이런 철만 떼어내기 위해서는요. 거기에 이제 붙어 있는 예를 들어 산소라든지 이런 거를 떼내야 되는데요. 가장 우리가 전통적으로 하는 게 이제 석탄을 대량으로 넣어서 CO2 형태로 이 오를 그 철광석에 붙어 있는 오를 빼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다량의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제철소가 이제 온실가스에 굉장히 좀 주범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데 이게 탄소환원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탄소환원법에 대한 규제가 이제 굉장히 만약에 강화될 수도 있고 우리가 갈수록 이렇게 온실가스에 대한 규제들이 많잖아요. 특히 이런 탄소세라든지 이런 것까지 부과가 되면 비용 상승이라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수소 환원처를 또 바로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수소를 넣으면 철광석에 붙어 있는 오를 수소가 붙어서 이제 물로 빼내기 때문에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아 굉장히 깨끗한 처리이긴 하지만 이게 비용도 많이 들고요. 이게 아직 기술도 뭐 아직 완벽하지 않고요. 그래서 뭐 포스코 같은 경우도 지금 연구 개발해서 추후에 몇 년 안에 좀 상용화를 시키겠다라고 하고 수소환원철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에 하나는 전기 소모가 엄청나게 든다라는 것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런 거는 뭐 호재 악재는 아니고요. 전통적으로 국내 조선사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철강 업체와 협상을 아까 후판 가격 1년에 2번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 협상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동안 우리 조선 업체들이요. 우리 철강 업체들이랑 이렇게 후판 가격 협상을 하며 10번 중에 8, 9번은 지는 게임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철강업체의 말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도 자기네들이 그렇게 막 불리하다는 얘기는 하진 않는데요. 조선업에 있는 사람들 계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10중 8군 우리가 지는 게임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조선소는 계속해서 호황이 있었잖아요. 그 호황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일단 철을 받지 않으면 당장 이거를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정확 계약된 시기 안에. 그러니까 온타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후판 가격 협상에서 언제나 이런 불리함을 좀 안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최근에 이번 수주 호황이 오기 전까지 조선업계에 긴 수주 불황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좀 많이 이게 좀 완화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다시 호황이 와서 철강업체들이 뭐 배짱을 내보내면 뭐 조선업체들은 우리는 뭐 별다를 수 없다라고 하면서 뭐 좀 많이 조만간에 있을 후판 협상을 두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외에도 뭐 조선업계와 뭐 철강업계에 대한 뭐 미묘한 관계라든지 아니면 조선업계에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요. 특히 우리가 이 다양한 것들을 2년 뒤에 예상하기는 너무나 힘듭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는 조금 기억을 하고 예를 들어 뭐 조선업체를 투자를 하든 철강업체를 투자를 하든 이거는 좀 하나 좀 생각은 하셨으면 하는 게요. 현재 경제 상황을 기반으로요. 2년 후 상황을 예측은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습니다. 어디까지는 이제 예측이고 그냥 예상일 뿐인데요. 가장 크게 생각을 해야 될 게 환경 문제,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이런 대응이 이제 경제적 문제로 조금 넘어오는 시기잖아요. 뭐 탄소세 얘기도 나오고요. 알리백은 이제 알리백이든 뭐 CF백이든 여러 가지 이제 환경에 관련된 게 경제적인 문제로 조금 나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제 에너지 부분은 더욱더 그렇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넘은 스태그플레이션. 이것도 앞으로 2년 동안 어떻게 조금 진행이 될지 잘 현재 상황을 잘 보면서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상쇄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기술들의 발전 속도입니다. 예를 들어요. 수소 기술이 엄청나게 갑자기 급진전을 이뤘다고 생각해 보시죠. LNG선 필요할까요? 수소 운반선이 더 필요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수소 생산이 획기적으로 나아졌다. 그러면 진짜 에너지의 대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기술들이 어떻게 발전되는지 이 한 3가지 정도를 잘 한번 따라오다 보면 뭐 앞으로 2년 뒤든 1년 뒤든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조금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의 LNG 호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바로 2010년부터 12년까지 있었던 해양 플랜트 호황 사례 이것도 잘 보시면요. 길게 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고유가 끊임없이 갔을 것 같았었거든요. 2008년까지 150불 찍는다. 그리고 실제로 금방까지 갔고 리먼 때 폭락했다가 다시 11년까지 150불 또 간다. 그리고 12년도에도 150불까지는 안 가고 120불, 130불, 110불 이렇게 100불이 넘는 고유가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유가 붐이 꺼지니 정말 무섭게 꺼졌습니다. LNG도 석유도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전부 저희 방송을 듣는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은요, 뭐 지금 당장 뭐 이렇게 단기적인 시각에서 하려면 뭐 투자를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아니 장기적이라든지 아니면 경제를 조금 보는 안목을 키워보고 싶다든지 하면 조금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요즘에 이런 불안한 정세를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저도 조금 더 시각을 좀 넓히고 다양한 관점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 그리고 꼭 알아야 되는 것들 많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